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S&P 500은 뭐 천천히 개거람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배경, 어쩌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가상화폐 시장이 신고가를 내고 신바람을 먼저 내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으로 그게 옮겨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1만 달러 어제 이 시간에는 돌파를 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살짝 쉬어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10만 9천 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뭐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제 또 사상 최고가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 분위기는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 22일 10만 2천 달러 돌파 이후에 일시 이제 조정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지난 9일 이후에 11만 달러를 돌파하고 사실 오늘 아침도 10만 9천과 11만 달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반등하는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이번 주 내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이 재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과열은 아니지만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는 순유출이 좀 있었지만 9일 기준으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는 부분들도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달러가 확실히 최근에 계속 100 아래쪽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예전 같으면 이제 금값의 상승으로 계속 이어졌겠지만 금만큼이나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으로서 요즘에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도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시 ETF 쪽으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급 장세, 확실히 비트코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엘살바도르가 이제 뭐 비트코인에서는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뒤를 이어서 파라과이까지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인정했다, 공식 선언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곳에 또 이게 오보였다는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파라과이 공화국의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의 X 게시물에 9일날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한다, 인정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내용이 올라오고 나서 많은 외신들도 있었고 국내 기사들도 좀 이제 발행이 됐었는데, 대통령의 X면은 이거는 너무 공식 인증된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왔던 내용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네. 또 그동안 이제 남미 국가들이나 금융 시장이 좀 불안정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때 했던 메시지들과 동일한 메시지들이 나왔고요. 근데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에서 이제 파라과이 국가 계정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거래 내역들을 좀 확인하고 예. 고유량을 확인했더니 명확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해킹과 관련된 우려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냐 대통령 X 게시물에 해당 계정이 해킹됐었고, 해당되는 게시물은 바로 삭제가 됐던 상황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보면 그 해당되는 게시물 아래쪽에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보이는 주소가 이제 같이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갑 주소를 다시 탐색기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되는 거래 내용 없고 해당되는 지갑 주소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들에서 또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해킹 시도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암호화폐를 탈취하겠다라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해킹 시도나 가짜 뉴스들은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는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러네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메일이나 메시지 등에서 이렇게 수신되는 이런 의심스러운 링크들은 꼭 조심하고 주의해서
클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남미에서는 대통령 계정까지 이렇게 해킹이 되는군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또 영향을 좀 민감하게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출처 확인 이제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티지 회장이죠. 엄청 미래 얘기예요. 2045년 얘기긴 한데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다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또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비트코인 시장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클 셀러 회장이 뭐 매주 이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2045년까지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작년 내슈빌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행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렇군요. 연평균 수익률 29%로 예상하고 향후 21년간, 그래서 2045년까지 1,3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지난 6일 날 CNBC와의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서 10% 고정률 수익률을 가진 우선주 IPO를 통해서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을 마이클 셀러 얘기는 스트래티지가 매수하면서부터 연간 47% 상승을 했었고, 매그니피센트 7과 비교했을 때는 2배, S&P와 비교했을 때는 4배,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는 8배의 성과를 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9%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을 이번 인터뷰에서는 약 30%로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유통 물량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먼 얘기니까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근데 그 사이에 뭐 양자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서 계속 이제 대중화가 되어서 비트코인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주장은 이제 블랙록이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비트코인의 보안, 암호화 부분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제 마이클 셀러 회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양자 내성을 가진 암호 프로토콜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5년, 2030년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보안을 위협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이클 셀러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 코인을 팔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혹시라도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런 알트코인들 추천이 있다라고 하면 매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뭐 가잖아요, 계속. 가격을 계속 높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얘기를 좀 더 진단해 보도록 하면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사실 그 둘 다 나쁘지 않아요. 둘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관계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몇 번 했었는데 앞으로도 아마 뭐 여러 차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실물 금의 시장을 계속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의 시가총액의 약 10% 수준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보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하는 기관에서 항상 포함되는 시나리오가 금 시장의 몇 퍼센트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해서 금과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가 있긴 하지만 항상 같이 고려되는 자산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모 증권사 연구원의 이제 전망에 따르면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앞서서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면서 금이 각광을 받는데 이제 막상 실제 시장에 자금이 풀려서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자산을 원하면 금에 투자하는 것이고 조금 더 변동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 개인이든 기관이든 투자 성향의 어떤 이슈들이긴 한데 지금 모두 개인, 기업, 기관들 모두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증시와 금과 그 사이 어딘가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은 막 금을 확보할 만큼 엄청 안 좋은 시장도 아니다 보니까 딱 그 중간에 있는 비트코인의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점점 더 이쪽으로 좀 가겠죠. 앞으로의 상황들 금리 인하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그러니까 XRP의 갈링하우스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또 XRP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뉴스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이낸스 관련된 뉴스에서는 트럼프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팅하기로 확정했다라고 올라오긴 했는데 미팅 날짜가 언제인지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만약 이게 이제 미팅 날짜가 확정됐으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X 계정에 올라왔을 텐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조금 더 날짜 확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미팅이 진행되더라도 이제 XRP에 대한 어떤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안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XRP가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군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난 3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XRP, 솔라나, 카르다노로 포함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등장을 했었고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제외하면 실제 시가총액 3위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이런 위상들 때문에 XRP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XRP에 대한 뭐 유동성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5월 19일 날에는 CME 그룹에서 XRP 선물 ETF는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이제 승인하겠다고 요청했던 결정 사항은 6월 17일로 일단 결정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EC는 이제 6월 16일까지 리플과의 합의 진행 상황들을 법원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XRP 관련되는 내용들은 6월 16일, 17일 이후의 상황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팅 상황들이 조금 주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XRP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일정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일단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 주셨고요. 국내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속전속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쪽에서 뭐 인재 등용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어제 보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의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뭐 얘기 한참 많이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본 요건 5억 원 이상 그리고 준비금 보유 그리고 도산 절연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는 내용인데 눈여겨볼 부분들은 민간 부분의 위원들을 3분의 2 이상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라는 부분들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러한 장점들을 많이 살려야 되겠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법안으로 잘 통과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은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그럼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국내도 이제 규제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이제 갖춰지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예.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포용성을 조금 더 열어주는 부분들은 많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맞느냐, 이런 쪽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뭐 민간에서 잘 청취를 해서 민간 인원들도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감정이 혼재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비트의 파생 상품 책임자인 순이 잔이라는 분의 분석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2분기 말이니까 6월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5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었거든요. 이 전망에 대한 세 가지 이제 동인으로서는 첫 번째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두 번째 기관 자금의 유입, 세 번째 규제 명확성인데 저는 이 첫 번째인 거시경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동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국가 또 기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라는 내러티브가 쌓여 있고 그다음에 관세 리스크들을 버텨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왔던 부분 그리고 ETF를 통한 유동성 확장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이 에너지들을 축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으신 분들은 좀 담아보는 것 좋은 시기이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타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전고점 돌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 뭐 진짜 한 끝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1만 달러 말씀하셨던 6월까지 만약에 1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전고점 넘어 있는 상태니까 6월 이제 10일 지나갔거든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방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근거 얘기해 주셨는데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가시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좀 놓치면 계속 아쉬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